네. 오늘은 그 인공지능 시대에 기획자가 가져야 될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20년 좀 넘게 현장에서 이제 기획을 했었고, 지금도 화면 설계를 하고 있는 좀 현장형 기획자라고 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오늘의 주제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너무 큰 얘기 말고 결국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밥벌이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데 라고 하는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주제에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술을 내가 지금 많이 익혀야 할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 일이 어떻게 변경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러한 얘기들을 저희 화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의 5번째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1회부터 4회까지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충분한 소통을 못했다는 점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이를 만회하고자 제 블로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QR코드 가시면은 일단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 이후에도 답변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그게 충분치 못해서 좀 죄송했었거든요. 뭐 제 블로그를 홍보하거나 제 블로그의 이웃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웃 추가 안 하셔도 되고, 네, 질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20년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산출물, 특장점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형태를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AI에 대해서 제가 넣어야 말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의 경험보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필요한 인력이 이제 AI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한 주제를 생각하게 된 저의 좀 배경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획자, 특히 IT 기획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죠. 누구의? 기업의 문제 해결인데, 기업의 문제들은 특정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업 기획을 하거나 서비스 기획을 하거나 UX 기획을 하거나 UI 기획을 하는 거죠. 이것은 좀 유사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프에서 특정 홀로 가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치고 아이언을 치고 어프로치를 하고 퍼팅을 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큰 사업 방향,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때 바람과 같은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힘 좋은 그런 사람들을 써서 아주 지능 있는 그런 어떤 임팩트를 던져줘야 안전한 곳에 가겠죠. 그리고 서비스도 정확하게 날아가서 어프로치를 UX처럼 하고 UI를 통해서 결국은 홀에 넣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획의 분화된 형태고 굉장히 골프와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아이디어가 이런 기획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현으로 이루어지는 스텝 바이 스텝 워터폴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쳤었는데,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곧 구현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곧 구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그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누고 자시고 할 그러할 시간과 겨를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곧 구현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것을 AI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AI 임팩트, 사업 기획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오래된 비즈니스 사업 모델론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거의 1분이 안 된
그 시간에 IT 전문가들을 위한 컨퍼런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대상을 누구누구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라고 얘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게 곧 아이디어가 곧 이제 사업에 필요한 기획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음 보시는 거는 챗 GPT를 응용한 어떤 이제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인데 사용자의 그림이나 텍스트를 인식해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동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그려놓고 눌렀을 때 시작되고 눌렀을 때 뭐 이렇게 꺼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설명해 주면 얘가 그걸 만들어 줘요. 이게 이제 챗 GPT에서 갖고 있는 기능인 거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얘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동작 가능한 걸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앞에 있는 사업 모델과 뒤에 있는 이 서비스 관련된 구현 기술을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어가 곧 서비스가 되는 시작이 오는 거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 중에서 일부를 한번 이 틸드로우라고 하는 앱을 써서 만들어 봤는데 얘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아주 나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이스해요. 그래서 웬만한 주니어보다도 더 좋은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좀 중요한데 예전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노코드 툴을 이용하게 되면 코드가 더러웠어요. 쓸 수가 없어. 안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리룸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놓으면 메뉴 트리 구조와 화면 와이어프레임들을 작성해 주는데 이것도 거의 한 2분 안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웹사이트 만들어줘 했더니 얘가 일단은 5개 페이지를 만들면서 메뉴 트리를 만들어 줬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와이어프레임도 만들어줘요. 물론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쓸만해요. 주니어 한 명보다 더 일을 잘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치 않은 변화라 생각해요. 아, 이게 예전 10년 전에 나왔던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는 거죠. 최근에 피그마에서도 AI 툴을 소개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생성형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표방했었고 피그마는 원래 데브 모드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이 구현으로 넘어가는 기획에서 구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AI 경쟁에 휘말리면서 이제 이쪽에서도 디자인적인 툴에서 AI를 접목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방식은 아주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사한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UI자드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똑같은 메시지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켜놓고 이 프롬프트에 참고로 해서 apple.com이라고 썼더니 만들었어요. 거의 뭐 디자인이 된 것 같은 형태로 1분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T 전문가들을 위한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이제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코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코드 체계를 얘네가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 개발이 너무 쉬운 거죠.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는 어느 정도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얘한테 ERD하고 테이블 명세 만들어라고 했어요.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IT 컨퍼런트 웹사이트를 위한 ERD와 테이블 명세 만들어줘 했더니 엔티티 정의를 다 해줘요. 얘가. 그리고 테이블 인덱스 다 뽑아주고요.
ERD 만들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끝났어요. 텍스트 하나로 프론트도 만들어지고 알아서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거 알아서 코딩해주고 그리고 백엔드도 이 명령어 또는 화면 기반으로 해서 알아서 엔티티 뽑아서 탭을 만들고 인덱스 만들고 연결할 수 있는 것만 남은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IT 프로덕트는 구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90%다 왔어요. 텍스트 하나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IT를 업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위협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동안 IT를 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선택에 따라서 경력이 갈렸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2010년도에는 아이폰이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될 거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집집마다 PC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누가 써? 라고 하는 시각부터 아니야 이건 꼭 해야 되는 시간까지 다행했는데 그것을 못 따라간 일부 기획자들은 이제 드랍된 거죠. 더 이상 스마트폰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기획자들은 몇 년 후에 나는 PC만 할래가 된 거예요. 못하니까. 또 하나 블록체인이 2018년도에 국내에 아주 광풍이 불었었는데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획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 기획은 앞에서 리딩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뭔가 확실하게 안 상태에서 리딩을 해나가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안 뽑는 거죠. 스마트폰을 한번 설계 안 해봤어? 못 뽑아. 블록체인 안 해봤어? 못 뽑아. 금융 안 해봤어? 못 뽑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도 우리가 얼만큼 영향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느꼈던 바로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었는데 그 얘기도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블로그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을 나가기 전에 답변 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라고 하는 이 광풍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나름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제 그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1990년도부터 2000 초반 때까지 있었던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논문을 보니까 1000명의 근로자당 한 대의 기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임금이 일부 적어지고 일자리가 일부 감소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6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AI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일자리 감소죠. 일자리 감소. 누구를 타겟으로 일자리 감소를 하는 거냐?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 예전에 로봇은 블루 컬러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의 이해, 기술자의 이해, 기타 등등의 이해가 만들어서 추진이 된 거죠. 지금은 화이트 컬러의 높은 임금을 삭감시키거나 대체하기 위해서 이 AI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누구 하나의 세력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해가 맞은 거죠. 자본가 입장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AI가 필요한 거고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긴 있거든요. 뭔가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동화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이해가 맞아서 결국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AI의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직군이 화이트 컬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당사자인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위협적인 논문들이나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규모
이제 이제 뭐 실업이나 아니면 고용의 어떤 감소, 임금 삭감, 그리고 관리의 어떤 지능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면서 뭔가 이 로봇이 요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화이트 컬러들을 이렇게 약간 좀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GPT한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 AI 광풍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압축된 공정과 감소된 인력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장점으로는 일을 빠르게 더 많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일자리는 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니어드 분들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해요. 관련된 근거로 제가 또 찾아본 거는 성장률인데요. IT가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현재 임금으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IT 시장의 성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제 20%의 성장을 가졌던 2000년 초반을 지나서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부터는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10%라고 하는 수치는 자본가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은행이나 채권을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된 혹은 이제 너무 포화된 이 IT 시장에 대한 어떤 기름빼기 같은 역할을 이 AI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AI 특장점을 알면 이제 적을 알아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는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로 진화했어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이죠.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기계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개고 얘는 사람이라고 학습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나타났을 때 얘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기계학습이죠. 이거 진화한 형태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딥러닝은 누군가 얘한테 정보를 주지 않고도 얘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중학생인 기계학습을 고등학생인 자율학습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그 사람과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너는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내가 시험 볼 때 맞춰봐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쏟아 나왔는데 생성형 AI는 대학생과 비슷해요. 대학생하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돼서 내가 뭐 필요해 하면 얘가 리포트를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지금 대학생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3년 후에는 석사급이 나오고 5년 후에는 박사급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제가 걔한테 돈을 주고 배워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쓰이고 있는 특장점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죠. 자비스처럼 뭐 필요해 그러면 얘가 찾아주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크리에이팅, 네이밍이나 카피 소설이나 이미지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코딩도 해주고 오토메이션, 자동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고기 굽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이제는 로봇 팔이 고기를 적당하게 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텍팅이라고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이제 AI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뭐 좀 이것을 싸운다기보다는 이 환경에 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이해 못해서 기획을 그만뒀던 그런 선배들처럼 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저의 정말 뇌피셜입니다. 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기만의 자동화 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면 설계를 할 때 자기가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한다든지 피그마의 오토메이션 기능을 잘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리룸이나 아니면은 뭐 UI 자드 같은 자동화 툴을 정말 나이스하게 이용해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첫 번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설계는 뭐 나름 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이 필요했을 때 자기만의 하나의 어떤 한 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피그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그마. 예, 피그마가 이미 상당 부분 그러한 단계에 올랐고 대부와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AI 발표한 거 보니까 디자인 그래픽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만 한다면 피그마를 좀 잘해서 아이디어가 구현까지 나이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인 것은 이제 웹플로우라고 아실 텐데 디자인을 아주 쉽게 코드화할 수 있는 노코드 툴이에요. 근데 코드를 뭐 물론 알면 좋겠지만 이러한 웹플로우 같은 툴을 아시면 피그마를 설계하듯이 UI를 설계했을 때 이게 이제 코드로 아주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거고 또 웹플로우에서 피그마로 가거나 피그마에서 웹플로우 가거나 이러한 전환들이 쉽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피그마보다는 앞선 단계에 있는 자동화 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웹플로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닷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블도 노코드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도 좀 오랫동안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고 지금 AI를 결합한 노코드 툴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서 하나 정도는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툴을 갖추는 게 우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획자라고 하는 용어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고 제가 예상했을 때는 마스터, 서비스 마스터 한두 명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다 관리할 것 같은데 이제 기획 이꼴 구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개념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가 그냥 구현되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마스터 한 명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가 해야 되는 거는 아이디어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설계서를 구현 가능하게끔 코멘트를 남기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구현을 해야 되니까. 물론 프론트만 구현할 때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백엔드까지 같이 이거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이걸 이해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설계를 하실 때 내 화면 설계만으로도 구현이 될까? 라고 하는 시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웹사이트 검색을 종종 해보면 이제 화면 설계서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저러한 넘버링이 다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얘를 이해해서 백엔드까지 만들려면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역별로 넘버링이 돼야 되고 각 항목마다 엔티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값이 무엇이다. 이것은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구현으로 넘어갔을 때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구현자다, 여러분들이 마스터라고 생각하시고 설계 이꼴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만든 화면 설계서가
실제 바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분명히 3년 후에 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더 뭐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플로우 차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페이지를 잘 읽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간의 연결성을 결국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플로우 차트죠. 플로우 차트에 화면 아이디가 있고 화면 아이디끼리 연결되는 모습을 인공지능이 인지를 하게 되면 링크를 자동적으로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프로타입 툴에서도 이러한 연결 기능이 있긴 있지만 프로타입 툴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는 거기다가 한 번 더 설명을 써야 되다 보니까 화면 설계에서 바로 넘어갔을 때를 가정하게 되면 이 플로우 차트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 구현을 위한 방편이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스킬은 뭐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측면에서 나는 왜 이 화면을 이렇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좀 본인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옆에 거 똑같이 그릴 거면 인공지능이 그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훨씬 싸고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내가 UI 그릴 때 좀 나만의 것을 더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설계서는 로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다른 회사의 화면인데 너무 유사해서 이제 일종의 컴플레인을 얘기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좀 아쉽기도 했었지만 후발자의 기획자는 무슨 생각으로 하고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왜 이 화면에 대해서 고민을 적게 했을까? 앞으로 그분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화면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는 개개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화면을 재조합하실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흡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인터뷰와 사용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나 내가 이 화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해석력, 특히 해석력이 저희는 부족한데 해석력이 중요해요. 같은 화면이더라도 A사가 보는 화면과 B사가 바라보는 화면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B사에 속한 기획자 개개인마다 경험과 추억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화면이 나오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일관성 있는 것들이 더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스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어떤 철학이나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화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사용자 인덱스 인터뷰나 아니면 FGI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뮤지엄 산이라고 하는 이제 박물관에 가서 그 건물을 좀 봤는데 이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이 일본인 건축가가 만든 이 설계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좀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일하고 있는 그런 스케치 같은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스케치했던 몇 장의 어떤 그 실제 종이 페이퍼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는 화면 설계서나 이분이 만드는 이 건축 설계서나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드는 화면 설계서랑 다를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놀란 이유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를 설계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설계자고 기획자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세계적인 건축가나 설계자처럼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토리가 있고 이분이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어떤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좋았고 또 그 결과물도 너무 좋았었는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이 기획자분들이 앞으로는 기획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가. 혹은 이제 설계자가 아니라 설계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직 IT 인프라에서는 IT 기획가는 없거든요. IT 설계가가 없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역사가 짧기도 하고 그런 인식이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오르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화면으로 녹이는 설계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로디북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IT 실무자들이 글을 쓰면은 책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이 만들어진 전자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많이 사용하면서 나무를 많이 베는 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살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무료 샘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까지 답변을 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고만 갈게요. 제가 답변 드리고 어쨌든 컨퍼런스에 온 이유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쨌든 인지하고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소통 이런 자리가 있겠지만 대면이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질문 남기셔가지고 반드시 좀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